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사 김병철입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3월의 월급 아니고요. 그냥 정산이고요. 13월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을 이미 많이 내셨던 분들이란 뜻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환급받을 대상인지 추징할 대상인지를 판가름하는 과정이고요. 최대한 내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절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죠. 제가 제목에 뭐라 써놨죠? 소득세율 구간부터 확인해라. 내 연봉에 맞는 공제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제가 현실적인 수치들을 예시로 들어놨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말정산이 환급이 아니고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서 어떤 공제가 중요한지, 소득공제가 중요한지, 세액공제가 중요한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표준세액공제는 뭐고, 결혼, 자녀 세액공제, 그리고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 맞벌이 절세 전략이라던가 연금저축, IRP 너무 유명하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 드릴 거고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그리고 산후조리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에 관련해서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복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문화비 소득공제까지 하나같이 다 꼭 챙겨 가셔야 되는 것들로만 구성을 해뒀으니까 한 번씩 짚어 드릴게요. 자,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뭐냐? 내 과세표준을 줄이는 행위인데요. 과세표준, 벌써 말이 어렵죠? 과세표준이 뭐냐? 그러니까 소득세를 매기는 덩어리의 크기를 줄이는 게 소득공제고요. 그렇게 해서 산출된 세금, 이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게 세액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 소득 구간이 줄어들어서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된다라고 되어 있죠. 내 소득에 맞는 세액이 산정이 됐을 때 그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예를 들어서 월세 세액 공제라던가 의료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같은 걸 활용해서 산출 세액 자체를 줄이는 게 세액 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율 구간을 먼저 볼게요. 2025년 구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말이죠, 한 번에 오르지 않아요. 누진세를 적용해서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400만 원 이하는 6%, 1,400에서 5천만 원 이하는 15%,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35, 38, 40, 42, 45 이렇게 구간별로 세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 구간에 가장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하나, 나의 연봉과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내 소득 구간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 두셔야 소득공제를 많이 가져올지 세액공제를 많이 가져올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용카드 얼마나 써야 돼요? 현금영수증 얼마나 해야 돼요? 이런 거 엄청 여쭤보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 소득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들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어떤 공제를 먼저 챙겨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 과세표준, 내 소득의 총합이 8,800만 원을 초과하나? 만약에 yes라고 하시면 소득세율이 35%보다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내 소득 구간을 줄이는 게 급선무이실 거고요. 아니야, 난 8,800만 원보다는 낮아. 그러면 내 과세표준은 5천만 원보다는 큰가? 에서 만약에 yes이신 분들은 소득세율 24% 구간이시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챙기셔야 하고 세액공제도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도부터 채우고 누락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꼭 공절세 효과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세율 15% 구간이시기 때문에 일단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보다 세액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효과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챙기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먼저 챙기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소득공제를 챙겨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세법에는 소득공제 항목들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8,800만 원보다는 높으면 사실상 소득공제를 활용하기에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소득 구간은 5,500에서 8,800인데 소득공제는 보통 총급여 7,000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7,000부터는 거의 소득공제 받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들에게는 사실 이런 세액공제 위주로 챙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 중에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경우도 특례로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겨 가시고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지만 고소득자의 절세는 무엇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가를 찾아보시는 게 빠르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세액공제 항목들,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자동으로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초보자를 위한 강의니까 표준소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저런 특별소득공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적게 나온다 라고 하면 굳이 이런 것들을 신청하지 마시고 표준세액공제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다라고 하시면 종소표준세액공제인 7만 원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3040 세대, 특히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분들 딱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라는 게 24년도 소득귀속, 작년 거부터죠. 이런 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워낙 저출생 시대이기도 하고 혼인율이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국가에서 축의금을 쏩니다. 각 1인당 세액공제를 50만 원씩 해서 맞벌이 부부라고 하시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고요. 혼인신고 기준입니다. 사실혼이신 분들은 안 되고 결혼식날 기준 아니고요. 혼인신고 날짜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로자, 사업자 모두 다 가능한 공제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재혼이신 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교복세액공제, 이거 의외로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결혼하시고 자녀 키우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학부모다 하시는 분들 학생 한 명당 50만 원 한도로 교복 세액공제가 됩니다.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도 특례로 교육비 공제 가능하니까 꼭 챙기시고요. 교복 영수증이나 학교에서 인정한 교복이라는 그런 증명서를 떼는 게 있어요. 그거 챙겨서 홈택스에 신청을 하시면 교육비 세액공제 명목으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정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들입니다. 자녀세액공제입니다.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첫째 때는 25만 원, 둘째 때 30만 원 더, 셋째 때 40만 원, 총 9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얘도 15만 원에서 올랐고 얘도 20만 원에서 올랐고 얘도 30에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더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세제 혜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당연히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적용이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다들 아실 텐데
인적 공제와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소득 공제가 됩니다. 소득 공제가 되고, 만약에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1인당 200만 원으로 추가 소득 공제가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에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시니까 꼭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이 소득공제도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니까요. 그리고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인데 내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어디 쪽으로 해야 되나요? 답이 나와 있죠, 이미. 소득을 높은 쪽으로 해야 소득공제의 효과가 커지고요. 당연한 거고요.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는 총급여 3%의 문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연소득이 한 6천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한 3,500이라고 치고 이렇게 칠게요. 소득공제는 이 6천만 원을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율을 24%에서 15%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 그때부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부가 만약에 맞벌이를 하신다라고 하면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아내 쪽으로 몰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인적 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더 적게 벌고 아내분이 더 많이 번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바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3,500이라고 하시면 의료비는 1년에 105만 원 이상 썼을 때부터 이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는 분들 꼭 있을 것 같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총급여 3% 초과분이라고 돼 있죠. 기본적으로 내가 쓴 금액의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난임 비용 같은 경우에는 3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돼요.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24년 1월 1일 이후에 쓴 금액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제를 만약에 23년 12월 31일에 하셨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24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가 되고, 원래는 소득 요건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됐어요. 이 산후조리원 세액공제가. 근데 7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애 낳으라고 그렇게 막 국가에서 뭘 하더니 산후조리원 안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거 세액공제 안 해주냐라고 해서 올해부터 이 소득 요건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근로자 요건은 그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사업자분들은 이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배우자분이 근로자다라고 하시면 이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를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 일부니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체크하시고요. 안경, 렌즈, 이건 뭐 워낙 유명하긴 한데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로 가능하고요. 1인당 50만 원까지 한도 챙기시고 연간 50만 원 세액공제 가능하니까 영수증 꼭 챙기셔서 홈택스에 간혹 안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안경 영수증 구매하신 곳 가셔서 챙기셔서 세액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만큼 중요한 게 주거비겠죠. 주거비 세액공제 중에 월세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좀 특이하게 총급여 7천 아니고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분들에게 세액공제를 해드리고요. 84제곱이나 시가 4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해서 연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소득 구간이 5,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시면 낸 금액의 17%가 공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500을 버는데 연 월세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낸다라고 치면 6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7% 하면 102만 원이 월세 세액공제가 되겠죠. 이런 걸로 환급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필요한 거는 등본, 계약서, 계좌이체했다는 그런 내역들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5,500에서 8,000 사이에 있는 근로자다라고 하시면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월세 세액공제는 사업자는 안 되고요. 근로자 가능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사업하신 분들 중에 성실신고 사업자이신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약통장 집 없으신 분들,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청약통장 열심히 넣고 계시잖아요. 청약통장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총급여 얘도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쪽에서 8,800 초과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가 정말 필요한데 이런 제한 조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5,500에서 7,000 사이의 분들이 소득공제를 많이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 300만 원 납입 한도까지 인정을 해 주고요. 40%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올해죠. 1월 1일 납입한 것 이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 납입분도 소득공제에 포함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외벌이시고 아내분이 주부시면 두 사람의 청약통장 납입분을 25년 1월부터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그 주부인 아내분의 청약통장 불입금도 연 300만 원 한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신에 당연히 이 청약통장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득 구간 상관없이 누구나 다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이 앞에 걸 듣다 보니까 너무 선녀 같지 않나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 되는 부분들을, 이 빡빡한 조건들을 보다 보니까 얘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5,500 이하다라고 하시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 그리고 IRP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비율은 15%, 지방세 포함하면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연간 납입 한도는 1,800이고 공제 한도는 600, IRP 포함하면 90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총급여 5,500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하시는 분들은 공제 한도는 같고 세액공제율은 12%, 지방세 포함해서 13.2%입니다. 우리 노후를 위한 이 개인연금, 3층연금이라고 하죠. 3층연금, 연금저축, IRP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연간 한도는 꽉꽉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이 연금저축 계좌에 현금 입금만 하셔도 세액공제가 돼요. 연금저축 펀드든 보험이든 상관없이 입금만 하셔도 세액공제가 되고요. 입금해 두셨다가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어느 정도 저점에 온 것 같다. 그때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계좌에 꼭 600만 원까지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원래 있었던 건데 근로자만 가능하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그런 세제 혜택이었는데요. 도서, 공연 같은 거 30% 소득공제 해주고 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했을 때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헬스장 사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헬스장 이용료는 100% 가능하고요. PT 같은 이런 강습료는 50%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꼭 챙겨서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내가 다니는 그런 운동시설, 체육시설이 이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된 업체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 너무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근로자, 사업자 모두 가능하고요. 정치자금, 법정 지정 기부금, 영수증 꼭 챙겨서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시고 종교단체 기부 많이들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꼭 영수증 증빙 확인하셔서 세액공제 받아가시고 이거 꼭 하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꼭 하세요. 진짜 연 2천만 원 한도라고 돼 있는데 10만 원만 하셔도 되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되고요. 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는데 이 10만 원치 기부를 하면 30만 원만큼은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와요. 뭐 쌀이나 딸기나 뭐 배 이런 것들로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오니까 내 거주 지역 바깥에 있는 곳의 지방 특산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 경제도 좀 살리고 하면 좋으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직하시거나 휴직 들어가신 분들 꽤 있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제공 기간 지출분만 공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일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쉬었어. 근데 내가 병원을 하반기에 몰아서 갔네. 그러면 그 의료비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만약에 휴직 기간 없이 그대로 넘어가신 분들은 전 직장 자료 합산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전 직장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자료를 전달 잘 해주지만 만약에 껄끄럽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 연락하기 싫다 하신 분들은 이번 연말정산 때 연락 안 하셔도 되고 내년 5월에 하셔도 되니까 굳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연말에 푹 쉬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연말정산을 무조건 뭐 13월에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산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뭐가 다른지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근로자만 되는 것들 청약통장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이런 것들 챙겨 가시고요. 둘 다 가능한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연금저축 3층 개인연금이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꼭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사업자는 특례로 가능하시니까 꼭 챙겨 가시고 안경 렌즈 1인당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연말정산 A부터 Z까지 다 짚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거 전부 다 한 번 들었다고 혼자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렵죠. 어렵잖아요. 사실 연말정산 항상 12월 되면 부랴부랴 찾아서 공부하고 내년엔 내가 계획 세워서 꼼꼼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놓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해서 지금 경제 문맹, 금융 문맹, 제 와이프 포함해서 모든 분들 경제 기초, 금융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 철인의 경공방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가 경제 뉴스 스크랩해서 단순히 스크랩해서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관련된 스토리 그리고 데이터까지 GPT와 제미나이 활용해서 매일매일 아침 6시 반에 전달 드리고 있고요. 시황이랑 기업 분석, 마인드셋 같은 좋은 것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시점에 한 420분 정도 계신데 일단 500명까지만 받고 당분간은 추가로 받지 않을 예정이니까 여기 프로필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경공방을 통해서도 너무 어렵고 나는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싫고 그냥 하기 싫다, 네가 알아서 다 해줘 하신 분들을 위해서
1대1로 자산관리, 투자, 은퇴 상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득 기준에서 맞춤 전략을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소득도 다 다르고 가정 환경, 살아오신 환경, 또 처해 있는 환경들,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 맞춰서 유료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DM을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거나 혹은 프로필 여기 링크에 있는 오픈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산관리자 김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